애터미 성공의 비밀 인문학에서 찾다. 이성현 지음 유토피아 북 막히면 무너진다. 인류의 4대 문명은 모두 큰 강 유역에서 일어났다. 동아시아 문화의 원료인 황하 문명도 중국 황하 유역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큰 강은 우기에 반드시 범람해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고대 왕조에서 치수는 매우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다. 중국의 전설적인 성군인 유임금은 곤이라는 사람을 치수 책임자로 임명했다. 곤은 유임금의 명령을 받고 9년 동안이나 치수를 했으나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보다 더 큰 홍수가 발생해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유임금으로부터 죄의를 선양받은 순임금은 곤의 아들 우에게 치수를 맡겼다. 우는 치수에 전념한 나머지 13년 동안이나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자기 집 문 앞을 지나가는 경우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우는 홍수를 다스리는 한편 천하를 9개 지역으로 나누고 구주가 서로 통하도록 길을 뚫었다. 또 전국의 하천을 정리해 구주의 물길을 통하게 하고 전국의 못과 호수에 제방을 쌓아 물의 범람을 막았다. 나아가서는 전국의 산을 측량하는 등 치산의 일도 훌륭하게 수행했다. 이러한 우에게 순임금은 임금 자리를 선양했다. 이 우임금이 바로 하나라의 시주이다. 그러면 아버지 곤은 왜 치수를 실패했고 그의 아들 우는 왜 성공했을까? 곤은 강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의 성품답게 곤은 흐르는 물을 모두 막아버렸다. 주류의 물길을 막아버리자 당분간은 황하가 범람하지 않았다. 그러나 큰 비가 오자 막혔던 물길이 모두 범람하고 둑이 터지는 사태가 벌어져 오히려 더 큰 홍수가 나게 됐다. 이와는 반대로 우는 흐르는 물길을 잘 정비해 물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고 물길을 서로 연결해 서로 보완하도록 했다. 그리고 모든 호수들의 제방을 쌓아 잘 막아놓았다. 이렇게 하니 큰 비가 내려도 황하가 범람하지 않게 됐던 것이다. 순리를 거스르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동양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즉, 순리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동양 사상에서는 백성들의 민심을 흐르는 물과 같다고 생각했다. 즉, 민심이 역행하는 정치를 하면서 백성들의 뜻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면 당분간은 백성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고 일이 위정자의 마음대로 되는 듯하지만 백성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 폭발하게 되면 마치 억지로 막아놓았던 둑이 터지는 것처럼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주나라의 10대 임금인 여왕이 폭정을 일삼자 백성들이 이를 비방했다. 그러나 여왕은 비방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자 비방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소공의 간언을 듣지 않고 폭정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반란이 일어나 여왕은 채 땅으로 도망쳐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 여왕이 채 땅으로 도망쳐 버리자 주나라는 임금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14년간 소공과 주공 두 사람이 정무를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이를 일컬어 공화라 한다. 오늘날 공화국이니 공화정이니 하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됐다.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라.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소통이다. 동의보감에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명구가 있다. 유기체이든 조직이든 사회이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다.
계층,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이유, 특히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모두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강자 간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강자들이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약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일방적 지시나 요구만 있을 뿐 상향적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 IMF 사태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도산하거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을 보면 하나같이 소통이 되지 않았다. 회장이나 사장 등 오너 경영자들이 일방적으로 하향식 소통만 했을 뿐 상향적 소통이나 사원들 간의 측방 소통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결국 그런 기업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은 회장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시키는 일이나 하는 로봇에 불과했다. 심지어 어떤 오너 경영자는 사원들을 머슴쯤으로 생각했지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 사원들의 책임감이나 예사심도 바닥 상태였다. 이런 회사들은 외부 충격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져 버렸다. 따라서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을 살리기 위해 새로 부임한 경영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상하 간의 소통, 사원들 간의 소통의 촉진이었다. 소통에 성공한 기업은 희생해 우량 기업으로 발전했다. 우리 사회의 강자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돼 국민들 간의 소통을 외면한다면 선진 사회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막히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 여부도 소통에 달려있다. 스폰서와 파트너들 간의 소통은 집단 지성을 발휘하게 한다. 스폰서든 파트너든 일방 동행이나 독불 장군은 마치 독을 막아버린 것과 같다. 소통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자신은 알 만큼 안다는 착각이다.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무식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모르니까. 따라서 자기는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고 귀를 막아버리면 그는 영원히 무식한 채로 남아있게 된다. 그럼 네트워크 사업의 성공도 멀어진다.